제주의 역사 속으로 꼬닥꼬닥 걸어가보는 시간,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의 한승훈입니다. 오늘도 방송인 최진실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주를 더 많이 알고 싶은 제주 사람 최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활발해지셨네요. 아, 괜찮나요? 오늘 핑크로 좀 맞춰봤는데 활기차게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주 이 공간에는 어울려요. 아. 네, 이 밝은 분위기와는 어울려서 오늘 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와 또 함께 해주실 네. 제주의 역사를 재미있게 또 알려주실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기대돼요, 기대돼요. 제주 흥사단 문화유산 답사회 고영철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고영철입니다. 근데 오늘 딱 제대로 모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역사 선생님 같으세요, 복장이. 원래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실제로 선생님이셨구나. 네. 두 분이 또 의상을 또 맞춰 입은 듯한 느낌도 들고요.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은 고대 해상왕국 탐나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혹시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선생님? 지금 그 화면 보여줄 수 있나요? 이곳. 오. 뭔가 구멍이 보이네요. 여기 삼성열 아니에요? 삼성열? 예. 오늘 주제는 이제 탐나국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삼성열이 어떤 곳이에요?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그 삼신인이 태어났다고 하는 일종의 동굴이라고 봐야 되겠죠. 둘레가 6자가 되고 길이는 뭐 바다까지 내려가서 이게 통한다 이런 기록이 있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확인할 수는 없고요. 거의 다 메워져 가는 상태죠. 이게 옛 문서들에 보면은 품자로 나열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품자 하면은 입구자 3개 있는 맞아요. 글자잖아요. 상품할 때 그 품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 요즘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삼각형. 예. 네. 저는 이게 고양부 삼성 그 시족의 시조 신화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고량부 삼성신화 이렇게 부르면은 시족의 시조신화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해오는 이야기, 도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여기서 탐나국이라는 나라가 생겼다는 것을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시족의 신화로만 보는 것은 오히려 그 삼성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건국 신화 또는 개국 신화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자세히 앞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 탐나 건국 신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저는 건국 신화하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가 있잖아요. 네. 단군 신화. 예, 예. 그리고 뭐 고구려의 주몽. 음. 주몽 그 드라마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박격거세. 그 신화가 정도? 그거 저는- 있잖아요.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운정왕, 아래서 나온 혁거세. 예, 이게 다 개국 신화. 그렇죠. 그죠? 예. 예. 많은 나라들이 다 그 건국 또는 개국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뭐 몇 개 들어보면은 중국에는 삼왕오제라고 하는 신화가 있고 서양에 또 뭐 로마를 건국했다고 하는 그 쌍둥이 형제 얘기가 있죠. 근데 신화라고 하는 낱말만 가지고 보면은 근데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꾸며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하는 느낌이 강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상상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아주 옛 국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조선을 세운 분은 단군이다. 그럼 그걸 신화라고만 하면 단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화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역사적 그 사실들이 밝혀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기, 옛날 기록, 옛날 기록. 아니면은 단군, 사화, 단군에 관한 역사적인 이야기 오히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탐나 건국 사화라고 뭐 그렇게 해야 불렀으면 되나요? 좋겠다는 생각이죠.
뭔가 사화라고 하니까 신화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느낌이 예, 드는데요. 어쨌든 실체가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예. 또 고주몽하고 박혁거세는 선생님 그 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고향부는 이 땅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예. 이 탐나 건국 사화와 비슷한 어떤 그 사례가 있을까요? 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없고 다른 나라에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을 이제 뭐 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것이 있죠. 그러니까 천신족설, 조기 5가지예요, 선생님? 천신족 하면은 이제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어떤 신적인 존재로부터 이제 내려왔다. 천신족설. 천신. 예를 들면 그 환웅이 내려왔다고 했죠. 네. 그다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를 지신족설 이렇게 부르는데 성모설라라든지 그다음 지신 두 가지가 합쳐진 경우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단군 신화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누구예요? 단군의 어머니가. 응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분하고 땅에 있던 분이 그 자식을 탄생시켰다는 것도 있고, 뭐 아예 외래설 그 밖에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왔다는 설도 있죠. 그 외래설이라고 하는데 석탈래의 경우도 다른 데서 와서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었다는 얘기들이죠. 그다음 이제 가장 뭐 많은 경우가 난생입니다. 금으로 된 함 속에 열어봤더니 알이 있었다. 뭐 알이 6개 있었다. 하나 있었다.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고구려 시조 주몽도 그렇고 신라 시조 박혁거세도 그렇고. 근데 이제 땅에서 용출됐다란 이야기들은 지금 삼성 신화 예, 아직 말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죠. 없고. 예.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선생님.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조금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답이 그럼 영상 안에 있나 보네요. 큰 굿이란 모든 초자연적 존재를 청하여 기원하는 굿으로 모든 제체를 빠짐없이 치르는 일종의 종합굿이다. 두일에 19회, 곧 보름간 펼쳐지는 큰 굿은 아시아에서도 보기 힘든 큰 규모의 굿이다. 15일 동안 구슬한다고요? 연평 8년 몽공 고량부는 삼성왕 도어버구 고량부가 들렸어 나는. 굿을 하는 과정에서 그 구성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고량부 삼성이 모은 꼴에서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구전으로 해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모흥혈로 지금 한자로는 적혀져 있죠. 그것을 모은 꼴이라고 발음한 것이고, 근데 그 시기를 영평 8년이라고 했어요. 고을날을 말하는 거죠. 예. 그분들이 솟아나서 도업 국가를 이뤘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영평 8년이라고 하는 것이 영평은 그러니까 서기 전후에 있었던 중국 나라가 한 나라인데 그때 명제라는 임금의 연호가 영평입니다. 영평 8년은 서기 65년이에요. 근데 서기 65년에 그러면 이 탐나국이 개국되었다. 신방들의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고량부 삼성사 재단 이런 데 가서 그 얘기하면은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요? 더 전에 예. 생겼다 이거예요? 기원전 2337년에 탐나국이 생겼다고 합니다. 탐나국이 언제 개국됐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서 근데 설이 있지만 또 그것을 지금 실증적으로 증명은 못 하거든요. 그렇지만 옛 사람들이 써놓은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을
삼성사 쪽에서는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영평 8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 약간 믿을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선사 유물들을 보면은 대체로 2000년쯤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뭐 8000년에서 10,000년 전 유물도 있긴 있어요. 그건 저기 신석기 초기 그러니까 고산리 자군의 유적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많은 유적들은 주로 토기들이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쯤 전의 것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뭐 어느 정도는 그 부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럼 문헌에는요? 옛 문헌에 탐나 건국 신화 이야기가 실린 게 있나요? 옛 문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려 말쯤에 영주지라는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조선시대에 들어서 성종임금 때겠죠. 그 고려사 지리지에 제주목 편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탐나국 형성기의 유적들이 모여 있는 삼양동 선사유적지. 현재 제주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음을 보여주는 유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화와 기록으로 볼 때에는 언제부터 제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걸까요? 1451년 조선 문종 원년에 편찬된 역사서인 고려사에 보면 탐나에는 태초에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신인이 땅속에서 솟아났다는 구멍은 한라산 북녘 기슭에 있는 지금의 삼성혈인 모흥혈이었습니다. 고려사에 의하면 새 신인 중 마지는 양을라, 다음이 고을라, 셋째가 부을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고려사에 이제 태초에 사람이 없었는데 새 신인이 땅에서 솟아났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요. 예, 이제 새 신인들께서 땅 속에서 솟아 나왔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의 모습, 뭐 제주도의 모습이라든지 이분들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일단 그 새 신은 네. 일단 알몸으로 나왔겠죠. 저도 그거는 같은 생각이에요. 뭘 하나 거치지 않고 알몸으로 나왔을 거고.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약간 비유를 하자면 맹지, 도로도 없는 그 맹지 같은 땅에 도로는 당연히 없었겠죠. 노루 한 마리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 않을까. 태초의 제주 모습 이야기 제주사 재현 영상으로 함께 보실까요? 새 신인은 거친 들녘에서 사냥을 하고 가죽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3명밖에 없네요. 이 녀석 참 도실도실하게 살이 쪘구만. 그러게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살집이 있어서 한 입만 먹어도 배가 부르네. 내일은 또 어떤 녀석을 잡아서 포식할까? 이 정도면 며칠 먹을 거리로는 충분하니 다음에는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보자고. 좋지. 선생님 다음에는 물고기 잡아서 먹자고 하는데 당시 탐나인들 그 고을라, 부을라, 양을라 사냥하면서 좀 생활을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수렵 생활을 한 건가요? 예, 그 영주지나 고려사 지리지에 보면은 피의 육식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네. 피는 가죽 가죽이라는 뜻이고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그 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상, 이, 유렵, 위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고 고기를 먹었다. 수렵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냥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라는 예, 거네요. 예.
근데 뭐 영양은 충분했을 것 같아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사는데 전혀 열매도 지장- 따 먹었습니다. 네, 그게 다 그 세 사람 것이잖아요. 아무도 없었으니까. 맞아. 경쟁자도 없고. 예. 근데 이 국가를 이루려고 하면 이렇게 삼형제만 살면은 안 됐을 것 안 같아요. 뭔가 결혼이나 뭐 아이를 낳고 뭐 그런 거는 안 했나요? 영주지에 보면은 한라산에 올라서 멀리 바라보니 자줏빛 흙으로 봉한 목하미, 목하미, 예, 상자라는 상자. 그냥 뜻이죠. 보물상자 같은. 예, 상자. 오. 그것이 동해 쪽으로 와서 머물러서 떠나지 않는다. 그것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신인께서는 야, 저거 강 보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제 함을 열어서 보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4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은 이제 보디가드처럼. 오케이. 예, 맞아요. 맞아요? 아니지. 중매인인 거죠. 중매인. 중매인. 예. 근데 아무튼 3공주가 있었고 네. 그 3공주를 모시고 온 사자. 아. 예. 그러니까 이 설명해 주신 장면도 영상으로 지금 그러세요? 준비가 돼 있다고 예. 합니다. 보실까요? 제일 궁금해요. 며칠 후 새 신인은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저게 뭐야? 형님들. 아니, 저게 뭔가? 어이, 큰 녀석이라도 걸려들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저것 좀 보시라고. 저 멀리서 자줏빛 나무 상자가 파도에 떠밀려 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웬 상자가? 어디서 떠밀려 왔지? 궁금한데 건져서 한번 보죠. 그래, 좋아. 가보자. 새 신인은 나무 상자가 떠밀려 온 곳으로 가서 상자를 무트러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는데요. 이게 뭐야? 상자 안에는 돌로 된 석함과 함께 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을 추스르는 것도 잠시, 궁금한 마음에 새 신인은 석함까지 마저 열어보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게나 말이야. 나는 일본국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께서 세 딸을 낳으시고 말씀하시되 서쪽 바다에 있는 산에 신자 3사람이 강탈하시어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으시다 하시고 신에게 명하여 세 따님을 모시고 가라 하여 왔습니다. 이제 마땅히 새 공주님을 배필로 삼으셔서 내 업을 이루소서. 그리고 일본국 사자는 구름을 타고 사라져버립니다. 아니, 영상에 보니까 새 공주가 일본에서 왔다고요, 선생님? 고려사 지리지에는 일본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지에는 벽랑. 그러니까 푸른 파도. 벽랑국에서 왔다고 돼 있죠. 근데 제주 신화 보면은 강남 천자국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본풀이에는 강남 천자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냐 그건 아직도 밝힐 수가 없죠. 실제로 강남 천자국이라는 나라가 딱 나타난 옛 그 문헌은 없으니까. 기억에는 없고.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새 공주가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뭔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 저기 사자 말고 그렇죠. 사자 말. 개인적으로 또 갖고 온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일단 저 먼저 얘기하게 해도 돼요?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시집 올 때 엄청 집에 그 금은보화가 많았대요. 근데 딸이라서 줄 수 없고 돼지 한 마리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돼지 한 마리랑 소 한 마리. 우리 할머니도 시집 올 때 소 한 마리 갖고 왔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이거를 가지고 너가 이제 돈을 벌어서 뭐 암컷이든 수컷이든 또 사서 이렇게 해서 자손을 이루면서 살아라 이래서 가축이랑 그리고 키우던 반려견 정도 강아지? 네, 안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멀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주는 이제 언니들이라고 해도 따로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고양 향수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니까 반려견 한 마리랑 개가 있었다고 그때. 같이. 근데 두 분 이야기 들으니까 마치 네. 신부의 지참금 제도를 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혼수로 이제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오는 거죠. 아, 우리 할머니도 그랬대요, 진짜. 아유, 옛날에. 그래요. 네. 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번 알아봅시다. 네. 석감 속에는 푸른 옷을 입은 3명의 처녀와 송아지, 망아지, 그리고 오곡의 씨앗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게나 말이야. 송아지, 망아지, 그리고 새 여인. 이것은 필시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형님들? 아니, 근데 그 말은 저 사람이 부울라인 거잖아요. 막내. 예. 그래서 지금 송아지, 그리고 송아지, 망아지. 망아지. 근데 돼지라는 말은 안 나오네. 아까 돼지가 나왔어야 네. 정답이 될 텐데. 돼지는 그럼 아니에요, 선생님? 그때 모르겠어요. 없었나 보네. 돼지는 그냥 여기가 원산지인 것 같습니다. 제주 흑돼지지. 뭐니 뭐니 해도. 그리고 또 아까 곡식의 씨앗 이렇게 갖고 왔네요. 예. 송아지, 망아지, 뭐 오곡의 씨앗 가지고 왔다. 이건 사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무엇을 의미할 것 같습니까? 송아지 정도 갖고 올 정도면 집이 잘 살았다는 거죠, 여자집. 아, 예, 그쵸. 왕의 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내 딸들을 너네가 이제 탐나로 보내는데 여기서 이제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라. 곡식을 가꾸고 자손을 이제 번식하고 이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예. 가축은 또 뭐에다 씁니까? 이동수단이거나 밥 가는 데 쓰거나 농사에 이렇게 쓰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사회가 목축 플러스 농경 사회로 변해갔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냥해서 먹고 살았다면 예. 이제는 목축 또는 농업을 해서 이제 먹고 살 수 그렇죠. 있게 그걸 되는 거잖아요. 뜻하는 아. 새 공주가 들어왔다는 것이 아까 어디였는지 정확히 나타났나요? 아니 일단 바닷가라는 바다에서 거 나온 건데 나타나죠. 아 어느 바다냐 예, 그게 그게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뭐 행정구역상으로 말하면 어디쯤일까? 조천 화북 뭐 이런 포구 있는데 조천, 네. 화북. 삼성열과 멀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멀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아 그러면 뭐 같이, 네. 제주시 산지 산지포구 네. 그런데 영주지의 그 낱말을 보면은 자 동해중이라고 나옵니다. 동해중 자라는 말은 어디로부터라는 뜻이죠. 어. 동쪽 바다 바다의 가운데로부터라는 가운데부터. 뜻이죠. 어. 동쪽 바다 가운데로부터. 해중. 그러면 그럼 한라산을 중심이라고 보면은 동쪽이 어디예요? 저기 성산 쪽 그쵸. 저희 동네. 예, 성산. 성산 쪽이죠. 옛날 원평리 이름이 여룬입니다. 열운이요. 여룬이 열운. 열운. 또 옛날 문서에 보면은 영혼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네. 영은 받아들인다, 환영한다는 뜻이고 아. 혼인이라는 뜻이고 또는 연 잇는다, 아, 이어준다는 그런 연자 써서 연혼포라고 하고 또 원평리 해안에 보면은 쾌성계라는 거 부르는 바닷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쾌성은 쾌는 아주 즐겁다는 뜻이죠. 네. 성은 목소리, 소리. 즐거워서 소리를 질렀다 하는 바닷가. 뭐 또 그다음 황루알이라고 하는 바닷가도 그 옆에 있고. 그래서 삼공주가 들어온 곳은 바로 원평리다. 원평리 바닷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공주를 이제 만났어요. 그다음에 사신도 갔고 사실은 이제 뿅 갔잖아요. 갔고 구름을 이제 타고 뿅. 3대 3 남았잖아요, 선생님. 예. 그거 어떻게 하죠, 그다음? 그 뭐 당연히 뭐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혼인을 해야 됩니다. 영주지에 나온 것을 보면은 항려지례를 치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혼인한다는 뜻이에요. 삼신님과 세공주의 결혼 재현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후 새 신인과 새 공주는 목욕 재개를 하고 제물을 차려 하늘에 고합니다. 저 고을라를 비롯한 양을라, 부을라 세 사람은 삼공주를 아내로 맞이할 것을 하늘에 고합니다. 저희 삼인을 어여삐 여기신 뜻을 받들어 훌륭한 가정을 만들겠나이다. 언니랑 막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새 신인은 나이순에 따라 각각 삼공주와 혼인을 치룹니다. 이후 동굴에 신방을 차리고 부부의 연을 맺음과 동시에 혼인 생활에 들어갑니다. 둘도 이렇게 짝을 지어서 어디론가 떠나네요. 그 혼인지라는 연못이 있죠. 그 혼인지 아주 가까운 곳에 자연 동굴이 있어요. 방이 3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신혼 동굴이니 뭐 혼인 동굴이라고 말하는 옛 이야기하고 너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 커플이 다 신혼 첫날 밤을 네, 동굴에서 한 지낸 거예요. 동굴. 그러니까 뭐 한 호텔에는 들었는데 각 방을 썼겠죠. 그랬네. 입구는 하나지만 네. 방은 세 개. 네, 그런 셈이에요. 저는 온평리에 사실 이제 수국 지금 곧 필잖아요. 사진 촬영만 하러 갔지 이런 이야기가 있을 줄 몰랐거든요. 제가 직접 한번 가봐야겠어요. 네. 이장님, 여기가 세공주가 왔다는 곳이 맞을까요? 예, 여기가 화성계라 그러는 곳입니다. 아주 먼 옛날 모흥이라는 곳에서 제주의 삼신이는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가 솟았고 어느 날 한라산에 올라가서 동쪽 해변을 보니 휘황찬란한 빛이 있어서 그곳을 찾아와 보니 목함이 있어서 여기가 그때부터 목함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화성계 저게 목함이구나 해서 쾌성을 질러서 쾌성계. 여기 보니까 또 쾌성계 옆에 여기 비석도 있어요, 이장님. 제주의 삼신인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와 병랑국 삼공주가 만남이 시작됐다. 만남이 시작됐다. 예. 그래서 연혼포. 말발굽이다. 어디요, 이장님? 여기 보세요, 여기. 근데 여기 발자국 보니까 진짜 말 발굽처럼 생겼는데 말 발굽 맞아요? 예, 여기가 병랑국 삼공주와 오곡시약과 송아지, 망아지가 도착한 해변가 증표입니다. 그럼 딱 목함을 열었을 때 말이 한 발자국 딱 뒤진 이 자리군요. 예, 거기에? 삼공주랑 네. 오곡시앗이랑 네. 송아지, 망아지가 나와서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제주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너무 신기해요, 이장님. 네. 진짜 건국 신화가 실화처럼 느껴지는데 아니 또 온평리 하면 혼인지로 유명하잖아요. 예. 혼인지 입구에 보니까 이렇게 연못이 있어요. 예, 이 연못이 우리 혼인지에 결혼하기 전날 네. 목욕하고 했더는 혼인지 연못을 얘기하고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옛날 70년대까지만 해도 식수, 생활용수로 또 썼던 연못입니다. 엄청 소중한 연못이네요. 네, 그렇죠. 혼례를 해서 첫날 밤 먹던 신방굴도 이쪽에 있거든요. 이장님, 여기가 그 말씀하신 신방굴이에요? 예, 그렇죠. 여기 삼신인과 삼공주가 첫날 밤을 보낸 신방굴인데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은 요렇게 세 갈래 굴 있지 않습니까? 둘, 셋. 그러면은 첫날 밤을 보내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는 말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자, 온평리에서 이제 혼인도 했고 첫날 밤 보낸 다음에 고량구 삼신인과 삼공주는 이제 따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살 것인지를 서로 합의를 봐야 될 거죠. 그걸 어떻게 정했을까요? 이것도 아까처럼 나이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고을라부터 나는 여기 살겠다 그냥. 이게 물 쪽 가까운 용천수 있는 쪽이 좋은 지역이니까 딱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 싸울 필요 있으세요? 싸우지는
아니면 결혼을 할 때 나이 순서대로 해서 불만이 누군가 있었던 거죠. 형님 이거는 나이 순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뭘 하시죠라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를 하자. 네. 맞아. 공평하게 이젠 나이로 가지 말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옛날 게임 보면은 뭐 윷놀이 그다음에 뭐 그리고 이제 바윗돌 들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수렵이랑 사냥을 해야 되니까 남자 힘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저는 바위 들기 형님 네, 이거는 네 바위 들기 맞아요 선생님? 그다음 저는 그냥 무조건 형이 먼저 해야 된다. 나이슨 장이 유교보이네. 유교보이. 대신에 제일 나이 많은 분하고 결혼했잖아요. 아, 약간 희생했잖아요. 나이 많은 분하고 결혼하는 게 뭐 그거 희생입니까? 예,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는 것은 네 글자로 나옵니다. 네 글자요? 사시복지라고 돼 있어요. 사는 쏜다는 것이고 시는 화살입니다. 화살을 쏘아서 복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점친다는 뜻인데 정한다는 뜻으로 풀이를 하면 좋겠죠. 사시복지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지방의 다른 나라들의 건국 신화들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전혀. 그러니까 활을 잘 쏜다 하는 이야기들은 있지만은 그 활 솜씨를 가지고 어떤 순서 우선권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제주도에서만 나오는 거죠. 활쏘기 했다는 것은 북방에서 온 분들은 아닐까? 북방은 주로 사냥을 중심으로 하는 유목민족들이었으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한 단초가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북방에서 온 분들이냐 아니면 남방 계열이냐 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북방설의 뒷받침이 되는 것이 활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활 쏘기를 해서 땅을 정했다. 살 땅을 정했다. 이렇게 해서 각자 살림을 꾸린 세 인과 양의 신인과 조화가 공주. 또 화면도 딱 구겨지네요. 자, 이제 우리도 혼인을 하여 식구가 생겼는데 매일 이렇게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살 순 없지 않겠나? 그러니 이제부터 각자 살 곳을 정하면 어떨까? 그거 좋지.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을 정할까? 우리는 늘 활을 쏘며 살았기 때문에 각자 활솜씨가 탁월하잖아. 표적을 정하고 활을 쏜 후 등수에 따라 살 곳을 정하는 게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이군. 좋은 생각이군. 자, 부인들 가시죠. 세 신인은 활을 쏘아 각각 정착할 터를 잡기로 하고 한라산 중턱으로 올라갑니다. 이곳이 좋겠군. 섬 전체가 다 보이니 말이야. 표적을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저 밑에 있는 저 바위 보이지? 저거 어때? 좋아. 꽤 거리가 있긴 하지만 자, 그럼 슬슬 활솜씨를 보여보도록 할까? 누가 먼저 하지? 내가 먼저 하지 뭐. 서방님 잘하셔야 합니다. 서방님 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례로 활을 쏘는 세 신인. 그럼 가서 확인해 보자. 예, 갑시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표적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이고, 내 화살이 돌을 깨트렸구만. 그럼 그렇죠. 누구 서방님인데. 내 화살은 아예 돌에 박혀 있는 걸. 그야말로 명중이네요. 명중. 내 건 맞고 떨어졌나 봐. 역시 형님들 활솜씨를 당할 순 없나 봐. 괜찮아요. 그래도 저에게는 서방님의 활솜씨가 최고랍니다. 우리가 3명이니까 살 곳도 3곳으로 정해야 하니 1도, 2도, 3도로 정하자. 그리고 내가 제일 잘 쏘았으니 1도요. 양을라가 2도, 불라가 3도에 정착하도록 하자. 좋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지. 1도, 2도, 3도. 1도, 2도, 3도라고 쓴 것은 삼도동? 예, 도자가 다릅니다. 아, 그 도읍이라고 하는 도자를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 1도 2동, 뭐 1도 1동 하는 것은 무리도자를 써서 글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영주지나 이런 데는 고을라 소거왈 제1도, 고을라가 사는 곳을 제1도라 했다. 양을라가 사는 곳을 2도라고 했다. 부을라가 사는 곳을 3도라고 했다. 돼 있는데 그런데 고득종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네. 고득종이라는 사람은 조선 세종 때에 꽤 높은 벼슬, 지금의 서울특별시장 이런 벼슬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영주지에 덧붙여 쓰는 서세문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고을라 소거왈 제1도 해놓고 그 다음에 한라산 지북 일도리 한라산의 북쪽인 지금의 1도 2동 2도 2동 하는 그 도자를 쓴 일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제주시 구도심 중심 구역이라는 말이 되죠. 북쪽. 예, 여기 살았다. 그다음 양을라 소거왈 제2도. 2도는 어디냐? 한라산 우익지남. 한라산에서 오른쪽 날개 우익 지남 남 거기서 남쪽. 그럼 표선인가요? 그쪽 그러면은 이렇게. 그쪽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왼쪽 오른쪽을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아. 임금님 있는 아, 쪽에서 그렇죠. 봐야 돼요. 육지 방향으로 봐야 예, 되구나.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한라산 쪽으로 보면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익지남하면 지금의 서쪽. 대정 지역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한라산 우익지남 산방리. 삼방산 삼방령? 예, 산방 오. 그때 고려 시대까지는 거기가 산방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방이라고 했고 금 대정이다. 지금은 대정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부을라 소거지는 제3도라고 했잖아요. 그 3도는 어디냐면은 한라산 좌익지남 토산리. 토산. 예, 지금으로 하면은 정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삼신인이 활쏘기를 해서 고을라는 지금의 제주시 지역을 터전으로 잡았고 양을라는 저 대정 쪽, 서남 쪽 지역, 부을라는 이제 동남쪽 지역을 살터전으로 잡았다 하는 것을 그 고득종이라는 분은 써놓은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활을 쏜 곳은 어디예요? 쏜 자리, 쏜 자리. 사람들이 섰던 자리는 한라산 중턱이라고만 아까 나왔는데 우리 제주도의 오름 이름 중에 쌀손디 오름이 있습니다. 쏜디 오름? 예,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는 살손디 오름이라고 하거든요. 화살 쏜 곳? 예, 예, 화살 쏜 곳. 그럼 관역은 어디? 관역은 아까 꽤 멀다고 했으니까 뭐 그 정도 아닐까요? 그럼 어디 중산간 화북일동입니다. 그래서 그 돌이 그럼 지금도 남아 있나요? 예, 뭐 수십 킬로미터가 되잖아요. 근데 신인들은 쏠 수 있어요. 그 돌이 보이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이게 몽고인의 후예였나? 6.0 시력 죄송합니다. 시력 6.0이면은 여기 요만한 돌도 보였겠죠. 근데 실제로 화살에 맞았다는 돌은 화북 일동에 있습니다. 화북 일동 일주도로변에 바로 그 지금 유적이 남아 있는데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네, 그 삼사석비의 모습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새 신인이 활쏘기를 겨뤘다는 쌀손장 오름과 표적으로 삼았다는 돌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삼사석비. 삼사석비는 1735년 제주 목사였던 김정이 유적을 돌아보고 처음 세웠다고 합니다. 이후 1840년에 이르러 마모된 삼사석비를 개수했는데요. 비석에는 김정 목사가 비석을 세울 당시의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새 신인이 활을 쏜 후 정착했다는 곳은 어딜까요? 고득정이 쓴 서세문을 보면 그 위치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새 신인이 정착한 1도, 2도, 3도는 지금의 제주시내 행정구역이 아닌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제주시 일대인 제주목과 한라산 서쪽 지경인 대정현, 동쪽 지경인 정의현에 정착한 새 신인은 들녘에 오곡의 씨앗을 뿌려가고 소와 말을 기르며 살기 시작합니다. 농사와 목축으로 이후 살림은 점차 풍족해지죠. 아니, 온평리 그 동굴도 그렇고 이 삼사석도 그렇고 신화 속 현장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네요, 선생님. 우리 탐나 건국 신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야기 줄거리에 따라서 이 줄거리에서는 여기서는 또 가면 어디 이렇게 다 있다는 것이 자 삼성열로 시작해서 만난 장소, 그 바닷가에서 만난 장소, 혼인할 때 목욕했다, 잠잤다, 나중에 활을 쏠 때 여기서 여기로 맞췄다. 이렇게 다 참 골고루 다 갖춰져 있다는 게 아주 특별한 신화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 건국 신화에서 흔히 보이는 것이 갈등입니다. 갈등, 추방 또는 뭐 심지어는 뭐 죽이는 예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질서에 따라서 나이 순서라든지 능력의 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해놓은 질서에 따라서 이 나라를 이루어 살아갔다. 요즘식 표현을 하면 평화, 공존 이런 이미지가 매우 강합니다. 평화의 섬 제주라는 이 이미지와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근데 탐나 건국 신화는 어떻게 보니까 이제 한반도의 신화에서 보이지 않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탄탄한 그 국가 체계 정비 이것도 있고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다. 이것이 국가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런 것이 아주 짧은 기간이었다면은 신화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탐나 건국 신화가 가장 기본적인 그 신화가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당 본향당에서 구성되는 봄풀이에도 비슷해요. 남자는 제주 토착민이고 여자는 외래인이고 그다음 만났다는 장소가 온평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3대3에서 1대1 그것만 달라지 거기도 송당 봄풀이에 나오는 것도 우리 탐나 건국신하고 비슷한 화소를 가지고 있다. 나라를 세운 집단의 어떤 권위와 전통성을 위해서 이 건국 신화가 탄생한 거라고 또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건국 신화 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정체성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체제가 완비됐다는 것이고 그 속에서 전부 다 평화적인 방법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민의 정체성, 그 정체성은 바로 평화의 이미지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제주를 뭐 신화의 섬이라고 하는데 탐나 건국 신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 그러니까 재미있을 좋고요. 것 같아요. 영화나 연극이나 무슨 오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고량부 또 멋진 또 잘생긴 배우 남자 배우 해놓고 뭐 고 씨를 제일 잘생긴 배우를 해놓고 제가 좀 젊었으면 한번 도전할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쉽게 또 알고 선생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이야기가 쏙쏙 들어오는 게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이걸 다른 사람들도 좀 쉽게 좀 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 눈을 보고 이렇게 투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저는
문화유산 답사를 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답사 프로그램 좀 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광고를 하면은 제주도에 올 사람이 그만큼 또 많아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자, 오늘 이렇게 고영철 선생님과 탐라 건국 신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뭔가 친숙하면서 낯선 이야기 드렸는데요. 아마 저처럼 고향부 그 3명의 성씨에 관한 어떤 신화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주 곳곳에 남아있는 탐라 건국 신화의 흔적들과 함께 또 탐라가 국가로서 존재했다는 사실까지 정말 꼬닥꼬닥 되짚어볼 수가 있었네요. 네, 오늘 저는 또 탐라 건국 신화 이야기를 또 고영철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너무 쉽게 또 쏙쏙 들어오게 이해가 돼가지고 정말 즐거웠고 또 어디 가서 나 탐나 좀 알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그 고대 해상왕국 탐라에 대해서 네. 알아봤고 또 오늘 건국 신화까지 알았으니까 네. 이제 탐라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알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되는 문서, 즉 영주지, 고려사 지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 저희 제주도한테는 큰 보물이나 마찬가지고, 근데 그 문장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문을 조금만 공부하면은 다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문장으로 쓰여 있어요. 이것을 참 우리 제주도민을 비롯한 많은 해외에 계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가 다 전달됐으면 좋겠다. 저로서도 참 보람 있는 방송을 오늘 했네요. 네, 제주 역사 지식을 우리에게 꽉꽉 채워주시는 우리 고영철 선생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엔 또 어떤 제주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지 궁금하시면 또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꼬닥꼬닥 걸어가 볼까요?